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에이펙 고위관리회의가 경주에서 열리면서 올가을 에이펙 정상을 맞이하기 위한 본행사 준비도 이제부터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각국 정상들이 머물게 될 호텔마다 리모델링 공사가 한창 이뤄지고 있고 국제미디어센터 조성과 정상회의장인 하이코 리모델링 공사도 시작됐습니다. 김영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에이펙 고위관리회의를 시작으로 올가을 열릴 에이펙 정상회의 준비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에이펙을 앞두고 이 호텔은 오는 9월 완공 예정으로 1,700억을 투입해 글로벌 수준에 맞춰 전면적인 리모델링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보문 호수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이 넓은 객실은 국빈용 특별실로 꾸며질 예정입니다. 디자인의 방향은 한국적인 전통미를 고려하였으며 서비스 시스템은 글로벌 스탠다드로 운영합니다. 특히 국내 최대 규모의 PRS를 준비 중이며 각국 정상과 기빈들을 프리미엄 서비스로 모실 예정입니다. 경주 보문단지에 있는 11개 호텔이 25개국 정상들과 세계 10대 CEO가 머물 숙소로 지정됐는데 이 가운데 4곳의 호텔과 리조트에서 대규모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에이펙 정상회의가 열리는 경주 화백 컨벤션 센터에도 정상회의장 조성 사업이 다음 달 시작될 예정이고 연면적 6,000제곱미터 규모의 국제 미디어 센터와 야간 경관 개선 등 4개 분야 사업에 총 642억 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주 회의장인 화백 컨벤션 센터를 전면적으로 리모델링하고요. 내외신 기자들을 위한 미디어 센터도 새롭게 조성을 합니다. 또 경제인들을 위한 박람 회의장, 전시장도 준비를 하고 특별히 정상용 숙소인 PRS를 조성하는 데도 차질 없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상회의 만찬장으로 정해진 국립경주박물관도 연회장과 공연장이 새롭게 만들어지고 신라 금관 특별전시회를 통해 역사문화도시 경주를 세계에 알리는 기회로 삼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처음으로 지금 신라 금관이 5벌이 있는데요. 5개의 금관을 저희가 모두 모아서 전시를 하게 되고 신라의 역사 문화와 그다음에 우수한 신라 황금 문화를 체험하실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특히 경북도와 경주시는 에이펙 범시도민 지원 협의회도 출범시켜 경주가 국제적인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에이펙 지원과 자원봉사, 문화, 관광 홍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혁일입니다. 에이펙 정상회의 성공 개최를 위한 2025 에이펙 정상회의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국회에서 발의됐습니다. 결의안은 국회 지원특위가 정상회의 준비와 운영 전반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개최지 경주의 인프라 확충, 관광 문화산업 발전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책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둘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을 비롯한 다수의 국회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으며 초당적인 협력을 통해 조속한 처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포항시가 도심지 유휴지에 미세먼지 저감과 탄소 흡수 기능을 할 도시숲을 대대적으로 조성합니다. 시는 지난해 포항 경주 관문인 유광정수장 제2수원지 2만 5천 제곱미터를 철도시설공단 등으로부터 무상사용 승인을 받아 2만 4천 그루의 나무를 심고 맨발 숲길 2km를 조성했습니다. 또 철강 4산단 등 지난 2019년부터 39개 지구에 33헥타르 규모의 도시숲을 조성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30년간 총 2,640톤의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를 승인받았습니다. 대구의 한 새마을 금고에 강도가 들었습니다. 범인은 30대 무직 청년으로 현금 4천만 원을 들고 달아났다. 1시간 만에 붙잡혔는데 빚 때문이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손은민 기자입니다. 대구의 한 새마을 금고입니다. 어제 오후 3시 반쯤 검은색 코트를 입고 백팩을 맨 젊은 남성이 금고로 들어갑니다. 3분 뒤 태연하게 걸어 나오더니 손에 든 가방을 둘러매고 바로 옆 골목길로 사라집니다. 이 남성은 금고에서 예금 상품을 상담받는 척하다 창구 안으로 들어가 흉기로 직원을 위협한 뒤 현금 4천만 원을 들고 달아났습니다. 당시 금고에는 직원 2명뿐이었고 청원 경찰은 없었습니다.
문을 닫길래 왜 저리 일찍 닫지? 그래서 우리도 이상해서 사무실에 앉아서 보기만 봤는데 조금 있다가 경찰들이 막 오더라고요. 경찰에 따르면 강도 행각을 벌인 남성은 500m 떨어진 식당에 가서 밥을 먹고 4층 건물 옥상에 숨어 있었습니다. 경찰은 탐문 수색을 벌여 1시간 만에 남성을 긴급 체포했고 가져간 현금도 찾았습니다. 남성은 무직 상태로 카드빚과 대출금을 갚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최근 소규모 금융기관이나 금은방 같은 현금 취급업소에서 강도나 절도가 늘고 있습니다. 경찰은 경비가 허술한 금융기관 등의 비상신고 체계를 점검하고 순찰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손은민입니다. 경찰이 국민의힘 김정재 국회의원의 정치자금과 관련해 후원회장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경북지방경찰청은 지난해 1월 총선을 앞두고 일감 몰아주기 의혹에 대한 기자회견 등을 토대로 수사를 진행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면서도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대게 성수기를 맞아 국내산 암컷 대게를 일본산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가 우려되면서 해양경찰이 단속을 강화합니다. 울진해경은 축제 등 대게 수요가 늘면서 불법 포획된 암컷 대게를 수입 유통 중인 일본산 암컷 대게로 속여 파는 사례가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해경은 연중 포획이 금지된 국내산 암컷 대게가 일본산 암컷 대게와 혼합되면 단속이 어려운 만큼 포획 과정부터 단속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다른 사람과 사회적 교류가 거의 없이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살아가는 청년들이 늘고 있습니다. 힘들 때 기댈 사람이 없거나 집 또는 방에서 나오지 않는 이들을 고립 은둔 청년이라고 하는데요. 대구시가 처음으로 실태를 조사했는데 2만 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변예주 기자가 전합니다. 30제곱미터가 되지 않는 작은 집 안에 쓰레기가 빼곡하게 쌓였습니다. 이 집에는 30대 여성이 혼자 살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고립 은둔 청년으로 분류합니다. 이렇게 방치가 된 거는 4년 전에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그때부터 우울증이 시작이 됐고 이제 그때부터 집이 이제 방치가 되기 시작했어요.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게 버거워 집 안에 스스로를 가뒀습니다. 1년 전 청소업체를 불러 집을 정리해도 그때뿐이었습니다. 그래도 이 여성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온라인으로 행정복지센터에 사연을 보냈습니다. 상황인데 방치가 되고 있고 우울증이 있어서 혼자서 이겨내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도와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요청받은 관내 공무원과 봉사단체 회원들이 어지러운 방을 함께 정리합니다. 이렇게 고립 은둔 청년이 세상으로 한 걸음 내딛는 경우도 있지만 이들을 직접 찾아내기는 쉽지 않습니다. 사회 문제로 인지하는 게 아니라 가정교육을 제대로 시키지 못한 한 가정의 문제나 개인의 문제로 축소시키면서 이웃이나 가족의 손길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이게 새로 시작. 네, 고립 은둔형 위기 가구는 조기에 발견하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주민들의 관심과 신고를 통해 지원할 수 있습니다. 대구시는 최근 용역을 의뢰해 처음으로 사회적 고립 청년 실태를 분석했습니다. 대구에서 생활하는 고립 은둔 청년은 2만 1천여 명으로 추정됩니다. 19살에서 39살 이하 청년 58만 4천여 명 가운데 3.6%입니다. 고립 은둔 위험이 있는 청년까지 더하면 그 규모는 4만 6천 명으로 늘어납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지난 2022년 기준 전국적으로 고립 은둔 청년 수가 54만 명에 달할 수 있다고 추정했습니다. MBC 뉴스 변예주입니다. 경북교육청은 장애 학생의 진로 교육과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해 다음 달부터 장애 학생 취업 지원관 제도를 본격 운영합니다. 장애 학생 취업 지원관은 장애 학생의 원활한 사회 진출을 돕기 위한 전문 인력으로 직업 체험 프로그램 운영과 현장 실습 컨설팅, 취업처 발굴 및 취업 후 관리 등의 업무를 맡게 됩니다. 경북교육청은 이번 제도를 통해 지역 내 기업 등과 협력해 장애 학생의 취업 기회를 확대하고 교육과 연계한 일자리를 발굴할 계획입니다. 대한민국 해군 의무부사관 1호 부부인 손종목, 엄문영 상사는
오늘 헌혈의 집 포항센터를 찾아 부부 합산 100회 헌혈을 하고 대한적십자사 헌혈 유공장 금장을 받았습니다. 이들의 헌혈은 소속 부대인 해병대 1사단과 교육훈련단에도 전파돼 지난해 1,400여 명이 헌혈에 동참했습니다. 한편 대한적십자사 대구경북혈액원의 혈액 보유일 수는 4.31분으로 적정 보유량 5위를 밑돌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7시 20분쯤 경주시 천북면 화산리의 한 양계장에서 불이 나 4시간여 만에 진화됐습니다. 이 불로 양계장 2동과 지게차, 기계 등이 불에 타 소방서 추산 2억 9천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선별장에서 화재가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운전면허증 갱신이 기존 7년에서 10년으로 변경된 지 첫 만기가 도래하는 올해 대상자가 지난해보다 크게 늘었습니다. 포항 운전면허 시험장의 경우 올해 면허증 적성검사 갱신 대상자는 14만 명으로 지난해보다 42% 증가했습니다. 면허시험장 관계자는 통상 연말에 방문자가 몰린다며 대기 시간이 평소 30분에서 4시간 이상 걸릴 수 있어 상반기에 면허증을 갱신해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경주시가 올해도 초등학교 입학 축하금과 중고등학교 신입생의 교복 구입비를 지원합니다. 입학 축하금은 입학일인 3월 4일 기준 경주에 주소를 둔 초등학교 신입생에게 10만 원을 지원합니다. 또 3월 4일 기준 부모나 학생이 경주에 주소를 둔 중고등학교에 진학하는 신입생에게 교복 구입비 30만 원을 지원합니다. 생물 다양성과 지질유산을 보유한 울릉 나리마을이 유엔관광청의 제5회 최우수 관광마을 공모사업에 한국 대표로 최종 선정됐습니다. 울릉군은 칼데라 분지의 자연경관을 활용한 트레킹 코스 개발과 나리 자생식물을 이용한 음식 브랜드화, 눈꽃 축제 등의 관광 전략을 제시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특히 나리 분지를 포함한 지질공원의 우수한 자연자원과 울릉 화산섬 밭농업 등의 문화자원이 주목받았습니다.